안녕하세요. 영재론 쌤 기초문법 제2권 11장 동사의 활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사들이 어떻게 쓰임으로써 형식이 나누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볼 사항은요, 문장의 짜임새입니다. 자,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문장은 총 5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5 종류, 즉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인데요. 이것은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짜임새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동사는 5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지금 보시면은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수요 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상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동사와 타동사, 그럼 그것들이 또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사입니다. 자, 자동사는 이제 한자를 보시면은요, 스스로 자, 움직일 동, 말씀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혼자서 동작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스스로 동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사는 주어가 행하는 동사의 작용이 다른 것, 즉 목적어. 뭐예요? 목적어는 뭐였죠? 사물, 목표물, 대상, 그죠? 이러한 목적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어 자신에서 끝나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어와 동사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You go와 같은 문장입니다. 자, 너는 간다 라는 문장이죠. 주어가 스스로 움직일 뿐이에요. 주어가 행하는 동사의 작용이 주어에서 그치지 그냥 다른 목적어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ou go, 너는 간다. 자, 이처럼 다른 것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동사의 작용이 주어에서 끝나는 경우, 이러한 경우 go와 같은 경우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 쉽게 생각을 하면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동사는 또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자동사인데요.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완전 자동사는요, 완전한 자동사예요. 즉, 완전과 또 불완전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말씀을 드리면, 완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정말 완전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가 없느냐? 이때는 보어가 필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어가 뭡니까? 보충하는 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충할 필요가 없다. 즉 완전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달걀 같은 경우에 완전식품이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다른 보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혼자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이처럼 완전은 보어가 필요 없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죠? 완전 자동사 같은 경우는 완전, 보어도 필요 없고요. 자동, 목적어도 필요 없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 완전 자동사라고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은 보충어, 즉 보어가 필요 없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다. 그래서 완전 자동사는 뭐라고요? 보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you go와 같은 문장은 어때요?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는데 목적어도 없고 보어도 없죠. 그래서 you go, 이런 go 같은 경우에 완전 자동사라고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거는 불완전 자동사인데요. 자, 불완전은 뭐라 그랬죠? 불완전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보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 없지만, 자동사니까 목적어는 필요 없지만 보어는 필요하다. 불완전하니까. 이해되시죠? 자, 예를 보시면은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나는 주어고요. am 동사입니다. happy는 뭐죠? 행복한. 자, 누가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태인데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happy가 들어간 거죠. happy는 뭐죠? 보어입니다. 보어가 있으니까 불완전한 거네요. 근데 목적은 없으니까 자동사예요. 이처럼 am과 같이 쓰인 경우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분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타동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동사는요, 달을 타, 움직일 동, 말씀사입니다. 우리가 왜 어떤 학생이 뭐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항상 엄마한테 기대거나 할 때 이렇게 타율적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즉 뭡니까? 타인에게 동작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타인, 즉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차동사는 주어가 행동한 동사의 동작이 타인이나 다른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동사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반면에 자동사는 어떻다 그랬죠? 주어가 행한 동사의 작용이
타인이나 다른 사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어 자신에게 그쳐버린다 그랬어요. 그죠? 타동사와 다르죠. 타동사는 간단하게 말해서 뭐라고요?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love her.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자,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동작이 다른 목적어, 그죠? 다른 대상에 영향을 미쳐요. 이런 경우 타동사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 타동사도 완전 타동사와 불완전 타동사로 나누어집니다. 자, 완전과 불완전은 이미 설명을 드렸죠. 즉, 보어가 필요 없다. 자, 완전 타동사는 보어가 필요 없어요. 그죠? 완전이니까. 그러니까 뭐죠? 보어는 필요 없지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라고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I study math. 나는 공부한다. 수학을. 자, 어떻습니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수학을 해요. 동작이 목적어에 영향을 미치죠. 자, 그래서 목적어 math를 가지는 study는 완전 타동사이다. 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완전 타동사를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알아볼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사형식 동사라고 하는 수요 동사거든요. 수요 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로 하는 경우예요. 근데 그 목적어가 뭐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거고요. 자, 수요 동사는 말 그대로 수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뭔가를 주는 동사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드시면은 She gives me a letter. 그녀는 준다. 나에게 편지를 뭡니까? 나한테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적어가 두 개가 있죠. 이런 경우 수요 동사라고 분류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불완전 타동사 알아보실 거예요. 자, 불완전하네요. 그러면 보어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보충말. 그리고 타동사입니다. 목적어도 필요하네요. 아하, 보어와 목적어 모두 필요한 동사다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있어야 완전한 문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I think him happy. 나는 생각한다. 그를 근데 행복하다. 뭡니까? 누가 행복한 거죠? 이번에는 그가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happy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거세요. 그래서 나는 그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문장의 형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저희가 짜임이라고 배웠지만 말씀드렸지만은요. 문장의 형식이세요. 같은 같이 반복되는 말이지만 조금 더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형식. 자, 형식이라는 건 뭡니까? 그거는 영어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장의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문장의 생김새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만들어지는 문장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5가지입니다. 자, 그 5가지는 뭐겠어요? 1, 2, 3, 4, 5 형식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어 문장은 이 5가지 형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단 기본적인 형태가 있고 거기에 살이 붙어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사도 붙고 뭐 부사 구도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것 뿐이지 문장의 기본 형태는 이 5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로 비유를 하자면 기본적인 형태는 그 기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또 영어에 대한 다른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자, 또 알아볼 것. 영어는 순서에 의한 언어입니다. 자, 순서에 의한 언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말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말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구분을 어떻게 하죠? 주어는 은는 이가, 동사는 뭐뭐 하다, 뭐 다, 목적어는 을을, 에게. 그 다음에 보어는 뭐 이다, 되다, 아니다 이렇게 붙죠. 그래서 단어가 어디에 오든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확연히 구분이 돼요. 자, 보시면은 1번 나는 영어를 배운다. 배운다 영어를 나는 배운다. 이처럼 우리말이 각각의 단어에 그죠? 조사가 붙어서 뭐 는, 이, 를 이런 조사가 붙어서 아, 이 단어가 어떠한 형식으로 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기 순서가 틀리지만 그 단어가 나타내는 성격을 나타내는 조사에 따라서 이제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순서가 바뀌어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자리에 의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맨 앞에 오는 단어는 주어 다음에 오는 건 동사, 동사에 나오는 단어는 목적어 혹은 보어 아니면 목적어, 보어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아니면 보어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해놨죠. 이런 식으로 영어는 어떠한 확고한 자리가 있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I learn English, learn English I, English I learn, learn English learn I. 자, 뒤에 세 문장들은 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 영어는 순서에 의해서 전달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맞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은 조사가 단어를 따라다니면서 문장을 해석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영어에서는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와서 주어가 되는 거고 동사 자리에 와서 동사가 되는 거고요.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와서 목적어와 보어가 되는 것이에요.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각각의 단어가 명사를 가지기 때문에 동사가 될 수 없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분명한 자리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아까 알아보기로 한 문장의 형식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형식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형식은 우리가 아까 전에 알아본 것 중에서 어떤 형식일까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형식이니까요.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즉,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무슨 동사다? 완전 자동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자동사는 뭐였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보어와 목적어 모두 필요 없는 그죠? 동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형식을 만드는 완전 자동사는 뭐가 있냐? Go, come, run, walk, work, begin, and, rise, set, sing, bloom, shine, get up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The sun rises. 자, 태양이 뜬다. 태양이 오른다. 뭐예요? 태양이 지금 뜨고 있어요. 그 이외에 보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만으로 주어와 자동사, 완전 자동사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문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 1형식이라고 분류를 한다는 거죠. Girls come. 마찬가지입니다. 소녀들이 온다. 뭐예요? 소녀가 온다. 말이 되죠? 그녀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이 성립되는 경우 1형식이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쓰인 동사는 완전 자동사로 분류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Many boys study hard. 많은 소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문장에서 그 기둥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기둥이 뭡니까? 여기서는 소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고 열심히 라는 각각의 형용사와 부사가 각각 명사와 동사를 꾸며줌으로써 문장을 좀 더 풍성하게 해준 겁니다. 즉, 이렇게 형용사와 부사처럼 쓰인 경우를 수식어라고 하는 거죠. 수식어는 말 그대로 수식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빼버려도 문장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many와 hard를 빼도 boys study와 같이 뜻이 돼서 기본적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수식어가 붙었다고 해도 그 기능이 주어와 완전 자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그냥 1형식 문장일 따름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유도부사와 관련된 1형식 문장이세요. 유도부사는 뭐냐? There is, there are 이거든요. 자, 여기서 쓰인 거를 there를 유도부사라고 합니다. 자, there이 문두에 온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문장 앞에 온다라고 해서 주어로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there는 부사이거든요. 그래서 there is 쓰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보시면 a computer 써있죠. 그럼 여기서는 뭐다? 주어가 뭐다? a computer가 되는 거죠. 컴퓨터가 한 대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there are computers 돼 있네요. 자, 컴퓨터들이 있다라고 쓰였어요. 자, 여기서 is와 are 보시면 이게 뭔지 아시겠죠? 비동사입니다. 그런데 computer, a computer, computers 즉 한 대와 여러 대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들이 지금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동사가 쓰인 거 지금 보이시죠? 요 좀 기억하세요. 자, 1번, 2번 문장의 원래 형태는 뭐예요? A computer is there. Computers are there. 이 맞아요. 근데 이때 비동사는 어떤 뜻이죠? 존재하다, 있다의 뜻은 가진 자동사입니다. 여기에 there는 거기라는 위치를 언급하는 부사예요. 따라서 이
위에 두 문장은 거기 있다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을 도치시켜서 문장 앞에 둔 거예요. 이때 there는 뒤에 있는 뭐뭐 있다라는 문장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유도부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there는 여전히 부사일 따름인 거죠. 그 주어가 아닙니다. 문두에 있다라고 해서 주어는 뒤에 나오는 a computer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There is a computer on the desk. There is a computer on the desk in my room. There is a computer on the desk in my room on the second floor. 자, 지금 세 문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유도부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지금 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비동사 사용할 때 뒤에 나오는 주어가 단수인지 혹은 복수인지를 반드시 살펴야 된다. 요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computer 여기서 봤을 때 computer였기 때문에 is를 쓴 거고 단수 취급해서 computers 복수였기 때문에 are를 썼다라는 겁니다. 요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아까 또 읽어본 이 세 문장에서 또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죠? 부사구입니다. 그죠? 그냥 부사예요. 부사는 뭐라고요? 수식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는 이것들은 그냥 빼버려도 그죠? 이 문장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모두 지금 길이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일형식 문장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There is, there are 있는 유도부사 구문은 뭐라고요? 일형식 문장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알아볼 자동사는요. 수동의 의미가 있는 자동사예요. sell과 wash와 같은 동사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뜻은 뭐죠? 무엇을 팔다, 무엇을 씻다 라고 해서 타동사, 즉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예요. 그쵸? 그런데 이러한 sell과 wash 같은 경우가 가끔씩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동적인 의미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예를 보시면은 These computers sell well. 자, 이 컴퓨터들은 잘 팔립니다. 그래서 sell은 팔다, 무엇을 팔다가 아니라 팔리다 라고 해서 수동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This shirt washes well. 이 셔츠는 잘 사티게 됩니다. 요시가 무엇을 씻다라는 타동사가 아니라 씻기다라고 자동사로 쓰인 거죠. 이해되시죠? 위에 두 문장은 이제 자주 쓰이는 문장은 아니세요. 그렇지만 가끔씩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의하시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내용은요.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은 뭐가 추가가 되느냐? 보어가 추가가 되세요. 이처럼 문장의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이때 동사는 뭐라고요? 불완전 자동사. 그리고 보어가 쓰인 경우 이때 보어는 주어만 있으니까 그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니까 주격 보어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 형식을 이 형식이라고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주어, 불완전 자동사, 그리고 주격 보어의 구조를 갖춘 문장을 이 형식 문장이라고 한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예를 보시면 She became a doctor. 그녀는 되었다. 자, 동사까지 썼는데요. 의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A doctor 써줘야지, 그죠? 아, 그녀가 의사가 되었구나 라고 해서 그녀의 보충 설명을 통해서 문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자, a doctor 보충하는 말, 보어를 쓴 경우 주격 보어겠죠? 이처럼 보어를 필요하는 동사, 즉 불완전 자동사의 경우는 보어를 필요하는 경우에 쓰이는데 이러한 문장을 이 형식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형식은 뭐라고요?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 보어 있는 거세요. 근데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건 주격 보어인 거고요. 이 동사는 보어만 필요한 거니까 불완전 자동사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또 She is beautiful. I am a student. They are kind. 자, 이 문장에서 구조는 어떨까요? 이 문장의 구조는 그렇죠. 주어, 동사, 보어의 형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beautiful이 she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그녀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번에는요, a student, 내가 학생인 거예요. They are kind, 그들이 친절한 거예요. 다 주격 보어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식 구조를 이해하고자 할 때는 그 동사의 성질과 보어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형식 동사들은 뭐가 있느냐 보시면은 이 형식 동사는 우리가 앞에서 본 become도 있겠고요. 비동사 대표적입니다. 자, 우선 기본은 비동사세요. 비동사는 뭐가 있죠? 다 알고 계시죠? am, are, is가 있습니다. 그 밖에 was, were도 있고 그죠? 이러한 비동사는 일형식 동사로도
이형식도 이형식 동사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뜻은 다릅니다. 자, 비동사가 일형식 자동사로 사용될 때는요, 그냥 있다라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he is in his room. 그는 그 방 안에 있다라고 해서 is는 있다라는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문장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문장은 he is가 되는 거예요. in his room 뭐라고요? 전체가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의 따름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쓰일 때는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형식 동사를 나타낼 때는 언제입니까? 이형식 동사는 she is beautiful 이처럼 뭐뭐이다, 뭐뭐가 되다 라고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는 뭐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는 몇 형식이라고요? 이형식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beautiful은 주격 보호로서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고요. 생략이 안 되는 이형식의 필수 요소인 거죠. 여기서 beautiful, is는 비동사는 일형식이니까 beautiful은 뭐 수식어겠구나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보어죠. 그래서 분명 이 문장은 이형식 문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비동사는 일형식으로도 이형식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데 일형식 자동사는 존재,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이형식 동사로 쓰일 때는 뭐뭐이다,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또 계속 이형식 문장 보고 계십니다. 동사 보고 계십니다. 자, 또 알아볼 동사는 비동사 이외에요. 감각 동사예요. 이형식 동사로는 주로 am, are, is, become 등이 대표적이지만 주의할 것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5가지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들 또한 뭐죠 이게? 감각 동사입니다. 이러한 동사들 또한 이형식 문장이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이때 감각 동사는 각 동사의 성질에 따라 자동사 혹은 타동사로도 사용이 되지만 비동사군의 동사라도 쓰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되는 걸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첫 번째, 시각 동사입니다. Look, watch, see. 다 눈으로 보고서 무엇을 알아서 깨닫는 동사겠죠. 두 번째입니다. 청각 동사. Sound, 뭐뭐하게 들리다. 세 번째, 촉각 동사. Feel, 뭐뭐 느끼다, 감촉이 뭐뭐하다 라고 되겠죠. 네 번째, 후각 동사입니다. Smell, 뭐뭐한 냄새가 나다. 다섯 번째, Taste, 뭐뭐한 맛이 나다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 시각, 청각, 촉각 이렇게 나누실 필요 굳이 없고요. 그냥 감각 동사에 look, watch, see, sound, feel, smell, taste 등이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요. 이 형식으로 쓰일 때, 이러한 감각 동사들이 이 형식으로 쓰일 때 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보호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 이거를 헷갈려 하느냐? 이유는요.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알 거예요. 자, 예를 볼게요. You look happy. You look happily. 자,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행복하게, 부사지. 그러면 you look happily 써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You look 이렇게 감각 동사가 쓰이면 보호로는 항상 형용사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된다고 해서 부사를 쓰면 안 됩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the shoes looks comfortable. 편안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comfortable 형용사 쓰셔야 되고요. I feel hungry. 나는 배고프게 느꼈다. 하지만 hungry 형용사. The bread smells good. 좋게 냄새가 난다. 이지만 smells good. sounds weird. taste sweet. 이렇게 모두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 써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비유사 동사들입니다. 자, 이게 뭔가 seem, remain, appear 등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요. 이와 같은 동사들은 비동사의 원래 뜻인 뭐뭐이다와 유사한 뜻을 갖고 있다고 해서 비유사 동사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사들로 이 형식 구성할 때는 구성할 때 보어로는 또 반드시 형용사나 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왜? 보어로 올 수 있는 건 원래 형용사와 명사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그냥 이 형식 동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he seems angry. 그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She remains silent. 그녀는 조용하게 계속 있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seem, remain 같은 경우에 비동사처럼 쓰인다,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알아볼 구는요. 비동사, 그러니까
아니, 비동사가 아니죠 이번엔 become 동사랑 비슷하게 쓰이는 거예요. 자 뭐냐 grow, run, go, get, turn 등등등 become의 동사군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왜? become 뭐뭐가 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동사들은 이형식 동사로 쓰일 때 또 형용사와 명사를 주격 보호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죠. 왜? 이게 이형식 동사로 쓰였다라는 건 곧 주격 보호를 가져온다라는 건데 주격 보호는 그러니까 보어는 형용사와 명사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거는 중요하신 게 아니라요. grow, run, go, get, turn 등도 become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해석할 때 혼동하지 않으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볼까요? He became happy. 그는 행복해졌습니다. 이건 아시겠죠? become 의미를 알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he grew tired. 그는 피곤하게 자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냥 됐습니다. 그녀가 피곤해졌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e river, 아이고 river이 빨간색이 아닌데요. runs를 하셔야 되겠죠. river를 자, 보실게요. 자, river이 runs dry. 강이 마르게 달립니다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말라갑니다 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he went mad. 그는 미치게 갑니다. 이게 아닙니다. 미쳐갔습니다. 그 다음에 he gets angry. 그는 화가 났습니다. 자, 이처럼 become의 뜻을 가지는 grew, run, go, get, turn 등등을 아셔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I like coffee 보시죠. 자, like는 뭡니까? 무엇을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지금 너무 많이 넘어갔죠? 자, 그 다음 보실 부분은 보어입니다. 자, 이 형식에서는 중요한 게 보어가 될 수가 있겠죠. 왜? 주어 동사 이외에 또 오는 첨가물이 보어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보어의 개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보어는 뭐다?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 형식에 쓰인 보어는 어떻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 보어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겠어요? 지금 대상이 주어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격 보어가 쓰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알아보실 부분은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I'm a student, I'm smart와 같이 A 문장에서는 명사 a student가 주어의 I를 설명하고 있고요. B 문장 같은 경우는 형용사 smart가 주어의 성질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a student, smart와 같이 각각 명사와 형용사가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형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3형식부터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